자, 수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어? 물질대사 했어.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물질대사가 뭐야? 그렇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물질대사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물질대사가 뭐야?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시간에서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야. 생명시간에서는. 됐어요? 그래서 물질대사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돼? 암기돼야 돼. 물질대사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전 시간에 안 했나? 안 했어? 했지? 물질대사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물질대사는 무슨 작용하는 거야? 효소가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효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효소에 의해서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알아야 돼? 이 효소는 뭘로 돼 있다? 단백질 덩어리야. 그러니까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열에 약한 거야. 열에 약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효소인 제가 주로 38도 뭐 그쪽 내외에서 가장 반응을 잘해.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효소를 먹을 리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효소도 외부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효소도 타먹고 그래. 알겠니? 집에 엄마들은 아닐 거고 할머니, 할아버님도 혹시 효소 드시는 분들이 있어. 엄마들도 드시는 경우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알겠니? 그 엄마가 효소 어떻게 먹어? 물에 타먹는단 말이야. 근데 엄마 내가 타줄게 그러고 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 효소 타가지고 엄마 따끈하게 드세요 그러면 엄마가 위아래로 쳐다볼 거야. 뭐하냐? 효소는 따끈하게 드세요. 그러면 진짜 미친 거야. 알겠니? 효소는 어떻게 돼야 돼? 단백질 구조물로 38도 내에서 반응하는 거야. 효소는 산과 염기에 약해. 그래서 모든 효소는 다 뭐야? 중성의 물에 타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효소 먹고 사이다 한 잔 마시면 아주 좋을 거야. 알겠니? 바로 설사야. 알겠니? 그 다음에 물질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나. 한 방에 일어나는 이유가 안 되는 게 뭐야? 물질대사 하면 뭐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이 한 방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한 방에 열이 방출되거나 한 방에 열을 흡수하면 내 체내 온도가 확 변하겠지?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질대사가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물질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걸 암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갑니다. 물질대사에는 뭐 있다고? 물질대사가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 무슨 작용이 있어? 이화라고 부르는 작용이 있어. 이화작용. 물질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이화작용. 두 번째 또 뭐 있어?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묻는 거야. 물질대사인데 동화작용이니? 물질대사인데 이화작용이니? 그걸 항상 묻는 거야. 그래서 물질대사는 어떤 걸 이화라 그러고 어떤 걸 동화라 할까?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화. 어떤 걸 이화라고 하냐면 물질의 사이즈로 얘기할 때는 덩어리 큰 걸, 덩어리 작게 분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고분자를, 덩어리 큰 걸 고분자라 그래. 고분자를 뭘로 바꿔요? 뭘로 바꿔? 저분자로 바꿔요.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꾸는 거야. 덩어리 큰 걸 덩어리 작은 걸로 바꾸는 걸 우린 다 무슨 작용이라 그래? 이화작용이라 그래. 우린 배웠어. 이화작용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렇지, 소화가 있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로는 소화가 있는 거야. 소화. 알겠니? 그리고 말고도 우리는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갈 건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호흡이 거기에 속해. 우리 전에 배운 거야. 이건 잠깐만 썼다 지울게. 우리 여기 있잖아. 됐니? 여기 있잖아. 짠. 얘 뭐야? 마이토콘드리아겠지? 그럼 얘한테 뭐 줘? 포도당 줬잖아. 그럼 포도당이 뭐가 되는 거지? 물과 이산화탄소 되겠지? 그럼 누가 더 덩어리가 큰 거야? 포도당이 훨씬 큰 거야. 포도당은 C 6개, H 12개, O 6개로 돼 있었는데 얘가 분해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C 6개인데 얘는 C 하나밖에 없잖아. 엄청나게 분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대표적이겠어? 고분자가 저분자 되는 거는 소화, 또 이거 뭐라래? 호흡. 소화, 또 뭐 있다고?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뭐라 그러면 되겠어? 이화작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당연하게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라 그랬어? 효소작용이라 그랬잖아. 효소작용이라 그랬었지 이게. 물질 대사는 효소작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웠어? 소화효소를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소화효소. 입속에 있는 소화효소 뭐 배웠어? 아밀레이스. 윗속에 펩신, 트립신, 말타제, 락타제, 스쿠라제, 죄 해가지고 너희들 수많은 소화 효소들을 배웠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배우지 않는데 뭐 있어야 돼? 얘도 뭐 있어? 호흡하는데 엄청난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효소가 없으면 세포 호흡이 안 돼? 세포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그래, 세포 호흡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화. 그럼 동화는 뭐예요? 자, 갑니다. 동화는 뭐겠어? 동화는 반대말이야. 이화와 동화는. 덩어리. 작은 거. 그렇죠. 저분자가 뭘로 바뀌면 돼요? 고분자로 바뀌면 돼요. 고분자로 바뀌면 돼. 덩어리 작은 게 덩어리 큰 걸로 바뀐단 말이야. 배웠어. 우리 많이 배웠어. 뭐 배웠어? 천문에 배웠잖아. 천문에. 그렇지. 단위체가 중합체 되는 거. 아미노산이 뭉쳐서 뭐 돼? 그렇지. 단백질 되는 거.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 뭐 쓰려니까 귀찮다.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 또 뭐 있어? 그렇지.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어. 얘는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여기 속해요. 광합성. 무진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광합성이야. 왜? 광합성은 아까 여기 호흡의 반대말이지.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뭐 만들었어? 포도당 만들지. 물과 이산화탄소는 덩어리 작은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는 덩어리 작은데 얘로 C 6개, H 12개, O 6개, 저분자가 고분자 되죠? 광합성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광합성 하려면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동화는 물질 대사구나. 동화는 효소가 있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뭐 있어야 돼? 광합성 효소가 있는. 너희들은 없어. 알겠니? 뭐 니네가 슈렉도 아니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없고 누가 있어야 돼? 녹색 식물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광합성 효소는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배우십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만 정리가 돼도 과학이 졸라 쉬운 거야. 과학이 어려운 건 너희들이 용어를 몰라서 그래. 이런 단어들을 몰라서 그런 거야. 단어들을. 됐죠? 겁나 쉬운 거야. 계속 갑니다. 물질 대사는 이화작용이 있는데 이화작용은 크기에 따라서 이와 동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에너지 측면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어떤 거야? 고에너지 물질이. 고에너지 물질. 뭘로 바뀌는 거야? 저에너지 물질로 바뀝니다. 저에너지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방출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발열 반응 그래요. 발열 반응하는 거야.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한다고. 그럼 주변 온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그렇지. 주변 온도가 올라가겠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 여기 있잖아. 호흡.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 봐야. 호흡이라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건 숨쉬기 알겠니? 이거 호흡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호흡은 뭐야? 요게 호흡이야. 엄청난 호흡이야. 이게 지금 알겠니? 어마무시한 호흡이야. 이거 알겠니? 어마무시한 호흡이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세포가 에너지를 소비했잖아. 움직인 거야. 알겠니? 조금 움직였지? 많이 움직였지? 졸라 많이 움직이지? 엄청 에너지 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세포가 에너지를 한 방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있어? 그게 런닝이야. 알겠니? 뛰지? 그럼 뛴다라는 건 뭐야? 모든 세포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런닝하면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쓸 수 있어. 가장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헬스장에서 맨날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야. 그거 에너지 얼마 안 써. 내가 뭐 들었다 놨다 해봐야 선생님 가슴 근육하고 팔 근육밖에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러닝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거의 다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에너지를 쓰는 걸, 이 호흡을 뭐라 그래?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앞에서 세포잡 뗀 거지. 알겠니? 호흡이라 그래서 이거 아니 알겠니?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요. 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러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워요. 엄청 덥다 알겠니? 러닝 해봐라. 됐죠? 가자. 그 다음에 동화. 동화 뭐야? 에너지 측면에서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짜잔 고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저에너지를 고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 흡수. 그래서 에너지 흡수야. 에너지 흡수를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그래? 흡열 반응이라 그래. 그럼 내가 흡열하면 주변 온도 올리겠어 내리겠어? 그렇지. 쫙 내리겠지. 알겠니? 대표적으로 뭐 있어 아까?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 해봐. 이게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면서 어마무시한 양의 뭘? 에너지를 흡수해가는 거야. 그래서 더운 여름날 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시원한 거야. 왜 시원해? 거기 있는 열을 쭉 빨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말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는 용어 정리한 거야. 용어 정리야. 물질대사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물질대사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어. 그럼 이화작용이 뭐야?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거나 에너지 측면으로 보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적어지거나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지금 이거 그림으로 그리러 갈 거야. 자, 동화작용은 뭐야? 저분자를 고분자로 가거나 다시 말로 저에너지 물질이 고에너지 물질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 뭐라래?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물질대사는 무슨 작용이야?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야. 그래서 물질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책 그림 보세요. 방금 전에 이 얘기한 거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걸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야. 그래서 물질대사 하면 자, 봐. 작고 간단한 분자가 크고 복잡한 분자가 되겠지. 저분자. 크고 복잡한 분자, 고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분자가 뭘로 바뀌었어? 고분자가 된 거야. 저분자가 고분자 됐으니까 무슨 작용이야? 저분자가 고분자 됐으니까 동화.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동화작용. 됐습니까? 그때 에너지 측면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저에너지가 고에너지가 된 거지, Y축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졌어, 내가. 에너지를 흡수했겠지. 그래서 주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에너지가 많아진 거지. 저걸 뭘 한다고? 동화작용. 자, 이쪽에서 오면 고분자가 저분자로 돼. 아이고, 얘는 포도당을 예로 들었네. 포도당 덩어리 큰 게 물과 이산화탄소인 저분자가 된 거야.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 된 거지. 에너지 측면으로 보면 그림 여기 있네. 왜 에너지가 많았어? Y축의 에너지네. 에너지가 많았지. 에너지가 많았던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작은 놈이 된 거야. 그래서 에너지 그 차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방출했어. 그래서 에너지 뭐야고? 방출. 에너지 방출. 이게 에너지 방출한 거야. 그럼 주변 온도 올라가 있어? 내려가 있어? 올라가야지. 주변 온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한다고?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이 물질대사는 모두가 누구의 작용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누구 작용이야? 다 효소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없으면 즉각 모든 물질대사가 멈춰. 즉각 물질대사가 멈추면 바로 죽어. 알겠습니까? 왜?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못하면 바로 죽겠죠.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는 것도 물질대사야. 심장이 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 심장이 당장 멈춥니다. 그럼 멈추면 죽는 거겠죠. 자, 계속 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보자.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효소와 여기서 말 잘 들어야 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효소의 다른 표현이 생체 촉매야. 아, 효소의 다른 표현이 생체 촉매구나라는 뜻이야. 다시 효소의 다른 표현이 그냥 생체 촉매야. 효소의 다른 말이야. 자, 보자. 자, 봅니다. 짜잔. 화학 반응 좀 하려 그래.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을 좀 하려 그래. 화학 반응을 좀 하려 그래. 화학 반응에는 몇 가지 반응이 있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열이 방출되는 반응과 열이 흡수되는 반응이 있는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는지 그 중학교 때 잠깐 얘기하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야. 잘 봐. 외워도 되고.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이야.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하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냐? 에너지를 지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 한다고? 에너지를 뭐 한다고? 지닌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다만 에너지가 많으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물질은 에너지가 적고 어떤 물질은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지닌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화학 반응의 정의가 뭐야? 물질이 변한다. 화학 반응하면 당연히 물질이 변해야 되겠지. 종이를 태우면 재가 되는 거지. 내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면 뭐가 바뀌어? 물질이 바뀌지. 그럼 당연히 물질이 바뀌니까 당연히 뭐가 바뀔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시작한다. 여기에 의해서 그러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요건 시간이야. 자, 봐. Y축의 에너지야. 뭘 예로 들을까라는 거야. 됐니? 우리가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 CH4가 있어. CH4. 얘 이름 뭐야? CH4. CH4. 요건 외워야 돼. 얘 이름은 메테인이야. 메테인. 메테인 어디서 써? 메테인 어디서 쓰지? 아, 이런 형편이 어려운 새끼들. 집에 가스레인지는 있지? 도시가스 들어오는 거 있지?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지? 그거야 메테인. 알겠니? 그 메테인을 뭐랑 반응시켜? 산소랑 반응시키지? 그럼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한다. 알겠니? 그럼 뭐하고 뭐가 나와? 물과 뭐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메테인은 뭐한 거야? 지금 내가 태우는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메테인을 태우면 산소랑 반응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지.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런 걸 화학에서는 반응물질. 얘 이름을 뭐라 그러냐? 화학에서 생성물질. 생성물질 그러는 거야. 생성물질. 알겠니? 그러면 메테인을 태우면 뭐가 나와? 열이 나오겠지. 왜 열 나와? 그렇지. 왜 열 나와?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래서 CH4는 에너지가 많고 물과 이산화탄소는 에너지가 작고. 됐니? 이렇게. 그래서 아까 방금 배웠던 거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많은 새끼가 에너지가 적은 새끼가 되니까 그 차이만큼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이게 무슨 반응이야? 이걸 이화 반응이라 그러면 큰일 나. 이걸 이화 작용이라 그러면 큰일 나. 이걸 이화 작용이라 그러면 큰일 나지. 왜? 이화 작용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네가 이게 네 뱃속에서 일어나면 이게 네 세포에서 일어나면 뒤져. 메테인이 막 몸에서 타. 뒤져. 큰일 나. 아, 이건 화학 반응 중에 무슨 반응이야? 연소. 이화, 동화. 다시 하자. 상태가 좀 안 좋은 애가 있으니까 잡아.
이화동화는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야 되고 얘는 내가 그냥 가스레인지 태우고 있는 거야. 알겠니? 물질 대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야 되고 요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스레인지 태우는 거야. 이건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면 되겠고 화학 반응 중에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 알겠니? 천천히 해봐야 되겠네. 오늘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나 오늘 12시까지 풀로 수업이야. 에너지 아끼자. 됐니? 에너지 얘 100. 얘 20. 됐니? 숫자도 줬어 이제. 됐니? 그럼 에너지 방출량 얼마야? 80. 에너지 방출량 80이다. 알겠니? 얼마만큼 방출하면 돼? 80만큼. 요걸 우리 뭐라 그럴까? 요걸 뭐라 그럴까? 요걸 뭐라 할까? 이걸 반응열이라 그래. 그래서 반응해서 얼마 에너지가 방출돼? 80이 방출되는 거야. 요 반응열. 이 반응열은 왜 발생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시작한다. 자, 봐. 너 집에 가스레인지는 있니? 확실하자.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는 있어? 자, 그럼 얘네 집 가스레인지 있댄다. 가스레인지 있대. 이 정도면 형편이 괜찮은 거야. 가스레인지 있으면. 알겠니? 자, 지금부터 본다. 가스레인지 어떻게 켜? 밸브를 열고. 그렇지. 있네. 그렇지.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토치가 있어, 집에? 그 가스레인지 어떻게 켜냐고. 너 없지. 가스레인지 어떻게 켜냐고. 가스 밸브를 열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이거 뭐? 너 없지? 안나. 나의 안나? 가스레인지 있지? 없어? 없어? 아무튼 없어? 형편이 형편이 어려운. 없어? 미안해. 시골에서 살아서 그래. 됐니? 주영아, 가스레인지 있지? 그래. 남학생들이 형편이 좀 주로 좋은 편이네. 가스레인지 어떻게 켜? 밸브 열고. 여기까지는 맞아. 아까 컨닝했네. 그 다음에 어떻게 켜? 뭘 돌려? 자꾸 얘도 아까 돌리더만. 가스레인지 이렇게 돌리면 켜져? 애들이 형편이 좀 어려워. 어떻게 켜? 너 없지? 내가 할게. 우리 집은 있어. 안나. 다음에 우리 집 한번 놀러 와. 가스레인지 보여줄게. 좀 형편이 어려운 애들도 있어. 이해해? 알겠니? 나도 괜찮나? 이해하네. 선생님 어렸을 때도 가스레인지 없었어. 밸브를 열어. 이것까지는 어디서 들었어? 밸브를 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뭘 돌린다는데 우리 집은 뭐야? 뭘 눌러. 우리 집 거는 최신형이야. 우리는 형편이 좋잖아. 됐니? 이번에 또 하나 해서 소고기. 됐니? 주말에 소고기. 됐니? 왜? 소고기값 벌었잖아. 너무 부러운 거야? 같이 가? 같이 갈 것 같으면 얘기해. 알겠니? 그래서 뭘 눌러? 스위치를 눌러.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이 어떻게 돼? 따다다다다다닥 튀어. 불꽃이 따다다다다닥 튀어. 그 불꽃이 따다다다다닥 튀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붙는다. 없으면 우리 집 한번 와. 내가 보여줄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야. 엄청난 거야. 뭐게? 잘 봐. 이 화학식은 잘못됐어. 무슨 말이냐면 메테인과 산소는 에너지를 얼마를 갖고 있어? 100. 근데 이 메테인과 산소는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그런데 지 두 새끼가 만난다고 해서 반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밸브를 열고 메테인만 그냥 공기 중에다 방출을 하지. 그러면 방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 중에 산소는 무궁무진해. 그럼 걔네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열 나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내가 메테인을 공급해도 걔네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선생님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버튼을 누르면 그래, 웬 불꽃이 따다다닥 간단 말이야? 그 불꽃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게 바로 뭐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됐니? 에너지를 더 공급해서 얘가 반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야. 이 반응 지점이 있는 거야. 이 반응점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반응하는 점이 있는 거야.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은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높은 지점에서 반응하지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위치를 눌러서 그 불꽃이 반응점까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공부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 이름이 활성화 에너지. 얘 이름이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 활성화 에너지. 알겠니?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서 반응하고 됐니?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이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반응열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 반응열은 어차피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뭐야?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반응열은 활성화 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면 잘 봐야 돼. 지금부터.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라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자, 요거 쓴다. 활성화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저 새끼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야? 30이야. 왜? 반응점이 130인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100. 그러니까 반응점이 130인데 내가 갖고 있는 데가 얼마야? 130인 거야.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 반응점이 130, 외부로부터 얼마만 에너지를 받으면 되겠어? 30. 그게 활성화 에너지야. 엄청 중요한 단어. 우리 화학을 칭해서 화학. 우리가 화학 나중에 배울 거야. 니네 고2 때 나한테. 됐니?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됐니? 가자. 왜? 뭐 하다 까먹었어. 너 왜 웃었어? 됐니? 까먹었잖아. 뭐 하다 그랬지? 아, 우리 화학을 배울 거야. 니네 고2 때. 그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물어보면 활성화 에너지야. 왜?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잘 봐. 왜 이게 제일 중요한지 보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반응을 잘해 못해. 겁나 잘하지. 됐니? 얘가 활성화 에너지 30이지?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5야.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아주 조금만 공급해도 돼. 메테인 말고 뭐 있어? 연료로 되게 좋은 거? 수소. 됐니? 그럼 물대. 됐어? 이 수소를 연료로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메테인보다 수소를 훨씬 더 쓰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수소를 연료로 안 써. 왜 수소는 연료로 안 쓰게? 그래, 활성화는 너무 작아. 얘는 공기 중에 노출돼서 불꽃을 따다닥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손하고 스치는 이 마찰만 일으켜도 돼. 저 수소가 불이 붙어.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건 반응을 잘해. 알겠니? 반응을 잘해. 어마무시하게 잘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을 잘해. 반대로 해볼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옮길게. 뭐가 있냐면 연료로 짱 좋은 것 중에 뭐 있어? 탄소 있어. 탄소를 태우면 아우 좋아. 아주 좋아. 이 탄소라는 연료는. 뭐 있어? 석탄. 연료로 짱 좋아. 석탄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도 않고 요금도 싸고 아주 좋지. 불이 안 붙어. 석탄 불 붙이려면 아까처럼 뭐 이렇게 눌러갖고 띠띠띠띠띠 이거 택도 없어. 아까 얘네 집에 토치로 가야 한다대. 너네 집 석탄 있지? 아까 이 토치로 가야 한다 그랬지? 석탄 불 붙이려면 막 토치로 막 가야 돼. 불꽃 쫙 해갖고 그것도 갖다만 대도 안 돼. 그냥 한 5분 가열해야 돼. 토치로 막 쫙 가열해야. 그러면 그때야 불이 불어서 붙을까 말까 해 그것도. 알겠니? 그러면 탄소는 연료가 좋은데 왜 잘 안 써? 불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 알겠니? 그거 불 붙이려면 뒤져. 옛날엔 썼어. 연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이제 이거 화학 반응이니까 지울게. 화학 반응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 반응 속도가 느리는 거야. 반응을 안 한다가 아니라 느린 거지. 왜? 외부에서 에너지를 짱 받아야 되잖아. 생활 속에서 써, 안 써? 써. 뭐가 좋겠어? 방부제. 알겠니? 방부제. 선생님 이제 밤에 늦게까지 수업을 하니까 점심 먹고 간식으로 항상 빵을 사다 놓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방에. 근데 저기 빵도 막 어떤 거 사오냐면 저기 파리에서 파는 빵이 있어. 알겠니? 고급스러운 파리에서 파는 빵이 있거든. 그거 단팥빵 좋아해. 알겠니? 그거 사다 놓고 먹는단 말이야. 근데 단팥빵을 내가 한 방 가면 막 5개, 10개씩 사다 놓는다? 며칠 먹어도 멀쩡해, 단팥빵이. 왜 그러겠어? 방부제를 얼마나 넣어놨는지 그 안에 있는 단팥이 상하질 않아.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걔가 뭐 곰팡이도 피고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방부제를 얼마나 넣어놨는지 5일이 지났는데 멀쩡해. 알겠니? 선생님 그 단팥빵을 벌써 몇 년째 먹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피부가 어때? 늙질 않아. 선생님 피부가 늙질 않지? 얼마나 방부제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멀쩡해. 너희들 뭐 내가 20대로 보이지? 사실은 내가 30대야. 그래서 이 방부제를 많이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었나? 이제 그래서 선생님 요즘은 그 파리에서 파는 거 안 먹어. 알겠니? 저쪽에서 새로 생긴 데가 있어. 무방부제로 이제 개인이 하시는 분이 있다고. 거기서 사왔다 먹는데 하루 만에 상해. 아니 뭐 빵을 먹고 어제 두고 왔는데 빵이 맛이 상해. 봤는데 상했어. 하루 만에. 알겠어? 방부제가 없어. 그 요즘 피부가 좀 빨리 늙는 것 같아. 다시 방부 처리를 좀 할까 생각 중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가 좋아? 그렇죠. 화학 반응은 늦게 일어나려고 많이들 쓰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화학 반응 속도를 뭘 결정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새끼의 이름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걸 뭐라 그래? 촉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촉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물질. 이건 중학교 때나 쓰는 용어야. 그럼 고등학교 때 촉매는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킴.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앞으로 촉매 그럼 뭐 하는 놈이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누구? 촉매. 그러면 촉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촉매와 무슨 촉매가 있냐면 정촉매, 부촉매 두 가지가 있어요. 정촉매, 부촉매, 정촉매, 부촉매. 자, 정촉매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자, 약자로 쓸게. 활성화 에너지가 EA야. 그래서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자,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요. 부촉매 있습니다.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뭐예요? 높여요.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거야.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요. 부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대. 반응 속도는? 그렇죠. 느리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화학 반응을 뭐 할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속도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화학 반응에서 속도를 조절해도 요 반응열은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응열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 차이에 있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를 변화시키는 거야? 요 구간을 변화시키는 거잖아. 요 구간을.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촉매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킴. 촉매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킴. 집어마. 촉매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킴. 집어마. 정촉매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 그렇지. 부촉매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높임. 됐죠? 그럼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지. 자, 정촉매. 생활 속에서 정촉매 뭐가 있을까? 상상해봐.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있을까? 정촉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소화제. 소화제 있잖아. 먹으면 바로 소화시켜버리잖아. 또 식혜 만들 때 뭐 집어넣지?
식혜 만들 때 엄마들이 뭐 집어넣어? 엿기름 같은 거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빨리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부촉매 뭐 있을까? 그렇죠. 아까 했지. 방부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부촉매는 방부제. 상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촉매 얘기 끝났어. 자, 시작합니다. 이건 화학 시간에 쓰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생명과학 시간이지? 근데 생물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 화학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면 돼?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물질대사. 물질대사. 똑같은 말이야. 물질대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됐니? 자, 봐. 총 활성화 에너지. 이건 같은 말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간다. 촉매. 촉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생명에서는 효소. 효소. 됐니? 그래서 효소가 바로 뭐야? 촉매야. 생물체 내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것. 그걸 우리 뭐라 한다고? 효소. 그래서 아까 이름 뭐였어? 효소를 아까 이름 뭐라 해서? 생체. 생체가 뭐야? 생체가 뭐야? 생. 살아있을 생체. 몸체.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몸에 촉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생체 촉매. 아, 생체 촉매. 바로 뭐야? 효소. 자, 니네 몸속에 수만 가지의 효소들이 있지. 그게 대부분 효소는 정촉매로 역할을 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들은 대부분 화학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해줘? 빠르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알겠니? 됐어요. 안나. 효소가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다시 안나. 효소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체 촉매는 대부분 뭘로 사용돼? 정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몸에는 그 부촉매가 없어요? 없긴 않아. 있기도 하단 말이야. 너희들 중에 배운 것 중에는 뭐가 있을까?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아. 그렇지.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아. 알겠니?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는단 말이야. 속도를 늦추는 거야? 빠르게 하는 거야? 늦춰주는 거지? 됐어요? 혈소판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들도 있긴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다 정촉매 역할을 해. 이해됐어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너희들 이제 알고 가는 거야.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 이게 정촉매니 부촉매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효소로 그냥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효소 정촉매지, 촉매는 뭐지, 활성화 에너지 뭐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활성화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생물체 내에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효소. 효소는 정촉매 효소가 있고 부촉매 효소가 있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대부분 정촉매 효소만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봐라. 이 그림 책에서 나온 대로만 쓰면 봐봐. 예지. 그럼 요게 반응물, 요게 무슨 물? 생성물.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높지.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새끼가 에너지가 적은 새끼 된 거지. 발열 반응.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반응해? 여기가 반응점이야 지금 얘가. 그러면 여기가 반응점이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얘가 100이고 만약에 얘가 150이면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 50. 그럼 외부에서 얼마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50은 더 흡수를 해야 반응한단 말이지. 그런데 효소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150에서 반응해야 될 게 120에서 반응한대. 120에서 반응한대. 그럼 이번에 활성화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20. 됐니? 훨씬 반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진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효소를 먹으면 훨씬 신체에서 빠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리고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효소가 충분히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물질 대사도 잘 되고 몸의 컨디션도 좋고 그런 거란 말이야. 늙어봐.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나 말고 이 새끼야. 늙어봐. 그때 날 봤어. 오늘 무지 안 좋네 상태에. 선생님은 젊지. 딱 먹으면 바로 소화되고
됐니? 운동 빡, 힘 빡, 러닝 빡, 빡. 됐니? 나이가 들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도 좋지 않고 피부도 막 버석버석하고 그치? 왜 그래? 효소가 떨어지거나 효소의 기능이 잘 반응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라.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건 시험에 나오면 얘는 되게 어렵지 않게 맞추는 거야. 잘 봐야 돼. 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려오는 거야. 얘는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지. 광합성이 이렇게 속하지. 잘 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어때야 돼? 작아. 근데 봐. 얘는 어디서 반응을 해? 여기서 반응을 해. 여기서.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에 속하는 거야. 잘 봐야 돼.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봐. 우리 자연계는 그래서 흡열 반응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 발열 반응 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많지. 그럼 여기가 반응점이지. 자, 무슨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흡열 반응에 비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는 반응물 에너지가 너무 작지.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양의 뭐가 필요한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발열 반응은 워낙 기초적으로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았지. 그러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해도 되는데 흡열 반응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흡열 반응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 자연계의 흡열 반응은 별로 없어. 광합성 빼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계의 흡열 반응은 대표적으로 뭐 있어? 광합성이 있는 거야. 발열 반응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흡열 반응은 별로 없어. 알겠니? 그래서 맨날 힘들어. 봐봐. 이게 활성화 에너지제. 근데 반응열이 얼마야? 요게 반응열이야. 반응열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보다도 더 커. 활성화 에너지 얼마나 큰지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효소를 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여기서 반응할 건데 효소를 조금 집어넣으면 여기서 반응하려면 어디서 반응하면 돼? 여기서 반응하겠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효소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요만큼으로 좀 줄어는 들었지. 조금은 줄지. 됐습니까? 그래서 효소, 활성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는 여기가 시험범위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이해됐습니까? 활성화 에너지. 자, 오늘 단어 정리만 잠깐 해보자. 물질대사, 이화작용, 동화작용. 또 뭐 배웠어? 효소. 됐니? 또 뭐 배웠어?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효소라 부르는 거야. 됐어요? 화학 시간에는 효소란 말 대신 뭐라 쓰면 되겠어? 촉매. 됐죠? 끝.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죠? 이번에는 효소의 특성이야. 효소의 특성이야. 그럼 우리 효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주 쉬운 특징이 있어. 효소는 기질의 특이성이 있어. 그럼 기질의 특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과 반응하는 거야.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하고만 반응해야 돼. 가우스는 뭐라 불러 남들이? 가우스는 뭐라 불러 남들이? 선생님이라 부르죠. 선생이라 불러. 틀린 말이야. 알겠니? 가우스는 과학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지적 수준이 높은 건 뭐야? 과학이라는 하나의 편에 대해서만 내가 너희들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거야. 우리 주영이 나보다 수학 훨씬 잘해. 알겠니? 어우, 안 나? 안 나? 나보다 훨씬 더 국어 잘할 거야. 알겠니? 우리 은영이는 나보다 영어를 어마무시하게 잘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뭐야? 과학을 잘하는 거야, 과학.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에 대해서 선생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고 선생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내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카우스는 뭐다? 과학 선생이다. 카우스는 과학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기질, 내 상대, 내 특이성, 그 한 놈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기질에 대해서 특이성이 있다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 입속에
내가 밥을 먹으면 수많은 영양소가 들어오지만 입속에 있는 효소는 아밀레이스고 그 아밀레이스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영양소 중에 녹말만 분해할 수 있어. 알겠니? 위는 내가 입으로 들어온 수많은 영양소 중에 단백질만 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효소는 이 A라는 기질도 있고 B라는 기질도 있는데 A하고만 반응해서 기질이 저렇게 붙는 걸 복합체라 그래.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는 거지. 저 하나의 효소가 모든 기질과 반응할 수는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효소는 뭐 있다고? 기질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잘 봐. 이 그림 나오면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저 효소는 이화작용 효소야, 동화작용 효소야. 이렇게 시험에도 낸다. 그러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다. 저 효소를 보세요. 이화작용 효소겠습니까? 동화작용 효소겠습니까? 이화, 동화, 이화, 동화, 이화, 동화. 이런 저 믿는 도끼인데 저거 썩은 도끼 돼가네. 이런 씨 믿는 도끼가 이화, 동화. A를 됐니? 이 효소가 붙어서 쪼갰는데 한 덩어리가 두 개로 된 거지. 덩어리 큰 새끼를 덩어리 작은 새끼를 쪼갰잖아. 그럼 이건 동화야 이화야? 이화작용이겠지. 조영아, 저 효소는 대표적으로 무슨 효소야? 이화작용 효소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돼서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효소는 뭐가 있다? 기질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효소는 자 효소의 특징을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기질의 특이성이 있다. 효소는 특징이 있다. 우리 책에는 빠졌지만 그래도 쓸 줄 알아야 돼. 단백질 구조이다. 효소는 단백질 구조물이다. 효소는 기질의 특이성이 있다. 우리 책에서 단백질 구조라는 말이 빠져있네. 됐습니까? 세 번째, 안나. 효소는 무슨 특징이 있어? 효소는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 변화시킨다. 똘똘한데? 효소는 재활용돼. 재활용돼. 우리는 효소가 재활용되니까 뭐 하는 거야? 계속 만들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인체 내에서 효소를 재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서 맨날 효소만 만들어야 돼. 몸이.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으면 그 침 속에서 아밀레이스가 뭘 바꾸고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고 또 그 효소는 없어지지 않고 녹말을 엿당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카우스의 지식은 됐니? 재활용돼.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놨지?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방 가서 어떻게 해? 또 같이 수업해. 알겠니? 서울 대충 수업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똑같이 수업해. 알겠니? 이거 물론 지금은 이건 재수반에서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재수반 가면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야. 알겠니? 써먹고 또 써먹고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편해. 얼마나 좋은데 지적 수준이 늘어나질 않아. 왜 늘어나질 않겠어? 써먹고 또 써먹고 써먹고 또 써먹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들의 지적 수준이 좀 낮은 편이야.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아. 왜 그러겠어? 재활용되기 때문이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든 직업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효소는 뭐 된다고? 재활용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봐. A, B, C 이렇게 주고 누가 효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누가 효소야? 얘가 효소야. 왜? 얘는 반응하고 난 다음에도 생긴 게 어떻게 생겨먹었어? 똑같이 생겼지? 뭐가 됐다는 거야? 재활용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소는 뭐 된다? 재활용됩니다. 내 말 이해 갔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효소. 오늘 너무 중요하죠, 수업이? 오늘 수업이 조금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효소의 특성이었어. 여기 책에서 하나 빠졌어. 효소는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어. 그래서 단백질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 빠졌는데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매우 약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하다. 이유는
그렇지. 단백질 구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자, 보자. 그래서 효소와 생명 현상이야. 효소는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죠. 그렇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대부분 관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효소가. 알겠죠? 효소였습니다. 문제 몇 개 풀겠습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몇 페이지야? 8이지? 그렇죠.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198페이지에 1번이랍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뭐라 그래?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상한데?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와. 이건 진짜 학교 시험에 너무 많이 내는 문장이야. 됐어요? 2번 문제인가 봐요. 자, 봐. 이런 현상을 주고 동화, 이화 찾아보래. 자, 간다. 물질의 분해, 물질의 합성. 하나는 분해, 하나는 합성. 누가 이화, 누가 동화. 자, 분해를 이화, 합성을 동화.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에너지 흡수하는 걸 동화. 에너지 방출하는 걸 이화. 세포호흡, 세포호흡. 우리가 세포호흡 하는 거야. 세포호흡하면 열을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 소비해서 열을 방출하니까 뭐야 돼? 이화. 단백질이 합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합성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니까 덩어리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야. 대표적으로 동화.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화. 그러면 대박이 알겠니? 됐어요? 물질이 합성되는 건 전부 다 동화작용입니다. 자, 갑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문제는 좀 시험이 쉽게 나온 거지. 왜 그래? 학교 시험에는 이거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왜? 에너지가 큰 게 에너지가 작은 거 된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 거지. 됐니? 이건 발열 반응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흡열 반응을 시험에 많이 내는 편이야. 알겠어요? 시험을 주로 흡열 반응을 많이 내는 편이야. 왜? 흡열 반응이 헷갈리거든, 애들한테. 됐어요. 갑니다. 그래서 보자.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없을 때. 하나는 효소가 있을 때, 하나는 효소가 없을 때군요. 그럼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같아. 그럼 A가 활성화 에너지가 크고 B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 효소는 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랬으니까 효소가 있을 때가 누가 돼야 돼? B. 효소가 없을 때가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 뭐라 그래? C. 반응열. 자, 갑니다. 1번. A하고 B 중, 기억과 니은 중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는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고, B는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안 되겠군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그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겠죠? 이건 맞는 말이겠어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C는. 얘 이름 뭐라고? 반응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랑 관계 없습니다.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오늘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림은 효소작용입니다. 반응물, 생성물, 효소 중에 하나고요. A, B, C, D 중은 무엇입니까? 뭐라 그러면 되겠어? A, B, B. 됐니? 그럼 B를 뭐라 하면 되겠어? 그렇지, 효소. 왜 효소야? 생긴 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얘가 효소. 됐습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기질. 그래, 그렇지. 반응물. 기질. 근데 여기서 반응물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반응물. 됐니? 그러면 CD는 무슨 물?
생성물. 그렇죠. 얘가 생성물. 그러면 이 효소는 이화 반응 효소야? 동화 반응 효소야? 이화 반응 효소야. 왜? 덩어리 큰 새끼를. 그렇지. 작게 쪼갠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효소야? 이화작용 효소야. 알겠습니까? 이화작용 효소야. 이화작용 효소야. 알겠죠? 이화작용 효소야. 맞지? 눈빛들이 불량한데 이화작용 효소야. 알겠죠? 오케이. 다음 현상과 관련이 있는 효소 특징은 요거 잠깐만 할게.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와 반응해서 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촉진하지만 에탄올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자, 봐. 우리 책에 있는데 선생님 PPT 만들 때 그냥 생략하고 넘어온 건데 잘 봐. 요건 알고 계십시다. 자, 과산화수소 화학식 어떻게 써? 과산화수소 화학식 H2O2 이렇게 씁니다. 과산화수소 화학식이야. 과산화수소는 어디서 사용돼? 그것까지. 뭘로 쓰지? 과산화수소? 소독약. 그럼 과산화수소 왜 소독약 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자고. 알겠니? 니네 나중에 다 배워놔야 돼서 그래. 됐니?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뭐 되지? 얘가 분해되면 뭐 되게, 얘 분해되면 뭐 되게, 얘 분해되면 뭐 되게, 얘가 분해되면 뭐 되게 라는 거야. 얘 분해되면 뭐 돼? 물과. 물과. 뭐 되는 거야? 어이구, 쏘리. 물과 뭐 돼? 산소 돼, 산소. 물과 산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가 된다. 그런데 왜 이게 소독약으로 작용되지? 라는 거야. 그것까지만 하자. 왜 분해되면 소독약으로 작용되냐면 이 산소가 계속 많이 나오지. 그럼 이 산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 이 산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 그럼 이 산소와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되는 거야? O3라는 게 돼. O3. 이런 화학식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반응하면 O3가 되지. O3가 뭐야? 오존이야, 오존. 오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강력한 뭘 갖고 있어? 살균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오존은 아주 강력한 살균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빠른 속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빠른 속도가 막 나와. 알겠니? 빠른 속도로 막 나오지. 그러면 그 산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보글보글 끓을 거야. 그게 오존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염소로 소독하는데 유럽에 가면 수돗물을 오존으로 소독해. 그러니까 오존은 유럽이야. 알겠니? 왜? 오존이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 내가 오늘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됐니? 그러면 얘를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이 누구야? 카탈레이스야. 이 카탈레이스인데 이 카탈레이스인데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 피에 있는 거야,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줌에 나와. 되지? 내가 상처 난 곳에, 피가 나는 곳에 과산화수소를 갖다 대면 막 보글보글 끓지. 오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상처 나는 곳에, 피가 나고 있는 곳에 살균력이 강해서 거기 있는 세균들이나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자, 우리는 실험실에서 카탈레이스로 뭐 하는 거야? 피를 사용하진 않아. 뭘 사용해?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 있냐면 감자즙에 있어, 감자즙. 감자즙에 있어. 감자즙에 있다고, 감자즙.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받아놓고 감자즙을 갖다가, 또는 생감자도 괜찮아. 생감자를 잘라서 집어넣으면 갑자기 그 비커가 어떻게 돼? 보글보글 끓 거야.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뭐가 나온다고? 산소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알겠어? 왜 애들 졸려 보이냐? 또 있어. 감자즙 말고 뭐 있어? 생간 있어, 생간. 생간. 간이야.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하나 그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요 그래프 하나 그려주려고. 이 그래프 하나 그려주려고. 얘가 시간. 됐니?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야. 발생하는 산소. 됐니? 산소야. 됐니? 그러면 내가 생간이나 감자즙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넣으면, 됐니?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아주
천천히 그렇지 느리게 된다고. 아주 천천히 어마무시하게 천천히 느리게 되는 거야. 느리게. 어마무시하게 느리게 되는 거야. 그냥 두면. 그래서 한 20분 만에 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한 20분 걸린다고. 됐니?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간이나 감자즙을 넣으면 어떨 것 같아? 빨리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된다 그랬지. 산소량이 시험에 나와서 그래. 산소량이 많이 나와 적게 나와? 산소량. 내가 감자즙을 넣으면 됐니? 산소량은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똑같이 나와야 돼. 왜? 산소량은 누가 결정해? 과산화수소의 양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어이구 생간을 집어넣어도 발생하는 산소의 양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생간을 집어넣어도 생간을 집어넣어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감자즙을 집어넣어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자즙을 넣든 생간을 집어넣든 됐니? 발생하는 양은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만 그 발생하는 뭐가 빨라지는 거야. 어이구 시간이 빨라지는 거란다. 자 봐봐. 니네가 카오스를 만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해질 것 같아? 난 그렇게 안 믿어. 너희들이 나를 만났다고 해서 훨씬 더 공부를 잘할까? 안 그래. 선생님을 만나서도 공부를 잘했던 애는 잘해지고 못했던 애는 나를 만나도 공부를 계속 못하는 거야. 날 만난다고 해서 니네가 공부를 더 잘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럼 카오스 만나면 뭐가 좋은 거야? 그치?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볼까? 물질대사, 동화, 이화, 촉매, 활성화 에너지 됐어요? 그 다음에 효소요, 기질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를 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야. 그거 혼자서 공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뜻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알겠니?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그게 1시간도 안 돼서 다 이해하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카오스를 만나면 뭐 해준 거야? 그렇지, 공부 시간이 짧아진 거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나를 안 만나도 지가 6시간, 7시간 공부해서 그걸 알았을 거라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은. 다만 걔네들은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은 혼자 공부해도 잘하는 애들은 6시간, 7시간 걸려서 그걸 알아냈겠지. 근데 카오스를 만나면 어떻게 돼? 그걸 1시간 만에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조금 더 어때? 다른 공부의 효율성이 높았겠지. 공부를 못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걸 알아내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리겠지. 날 만나면 1시간 만에 알아졌겠지. 그럼 공부를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그 10시간 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 너무 혼자 그걸 다 알아내려면 한 10시간 되니까 안 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수 만나면 그걸 1시간 만에 줄여줬어요. 하겠어? 안 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내가 그걸 1시간으로 압축을 해줘도 안 해. 난 다 알아.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와도 선생님이 암만 열심히 가르쳐줘도 그 친구는 성적이 그냥 안 올라가고 그대로 있는 거야. 왜? 1시간으로 압축을 해줬습니까? 안 해. 그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봐. 혼자 공부를 하나, 카오스랑 같이 하나, 어차피 발생하는 양은 똑같은 거야. 다만 뭐가 차이 나는 거야? 시간이 차이 나는 거야. 시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가 뭘 집어넣는다고 해도, 촉매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반응 양은 손대면 안 돼. 뭐만 시간 되는 거야? 반응 시간만 손댈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오늘 이렇게 많이 좋네. 마지막이야. 됐니? 얘네들을 실험에서 나오면 생간 감자즙을 삶으면 이렇게 쓰냐? 맞아? 오케이. 삶아. 그래서 삶은 감자를 쓰든가 삶은 간을 써.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삶아버려. 삶은 감자를 넣든지, 뭐에다가 과산화수에다가 삶은 감자를 넣어. 과산화수에다가 생간을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마치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넣은 것과 같은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됐니? 왜 그러겠어? 그렇지. 감자에 카탈레이스가 있고 생간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다 그랬지. 근데 생간에 있는 카탈레이스든 감자에 있는 카탈레이스든 모든 효소는 무슨 구조물이야? 단백질 구조물이지. 근데 삶아버렸잖아. 삶아버리면 어떻게 돼?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겠지. 그럼 저 카탈레이스가 가서 촉매로서의 기능을 잃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실험 과정에서 효소 실험 과정인데 삶았어. 아, 그러면 걔는 효소의 기능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 실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하면 카탈레이스고,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아까 봐. 그지? 그래서 이제 카탈레이스였고,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가산화수소를 분해하여 물과 산소로 분해하지만 에탄올에서는 카탈레이스가 에탄올은 분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카탈레이스는 기질의 특이성이 있죠. 효소는 기질의 특이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카탈레이스는 뭘 분해하는 효소야?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탄올은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카우스는 과학 선생이야. 알겠니? 근데 갑자기 와서 수학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못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카우스는 과학 선생이라니까. 알겠니? 과학만 몇십 년 가르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갖고 수학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미쳤어? 그러는 거지. 왜? 기질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아이고, 효소의 특성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자, 효소의 특성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작용한다. 맞아? 효소라는 말을 썼으니까 뭐가 돼야 돼? 생명체 내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생명체 밖에서 작동하면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그건 촉매라 그래야죠.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 내의 물질 대사,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어유 여기 있네요. 그래서 효소는 일반적으로 반응물과 반응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여기 있네요. 화학 반응이 끝난 효소는 구조가 달라진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구조가 달라지면. 왜 그래? 효소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조가 달라지면 재활용을 못하잖아요. 자, 엿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든다. 엿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드나? 맞나? 이거 잠깐만. 내 책이 없네. 답이 맞나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엿기름이 식혜를 만들긴 하는데 식혜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답지 뭘로 돼 있니? 그지. 그래서 엿기름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니야. 됐어요? 뭐 해야 돼요? 식혜를 만들 때 뭘 분해하지? 쌀을 분해하는 거야. 쌀은 뭐가 돼야 돼? 녹말. 그러니까 엿기름으로 효소를 쓰는데 얘가 무슨 효소여야 되는 거야? 녹말 분해 효소여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녹말 분해 효소여야 돼. 갑자기 여기 단백질 분해 효소라 그래서. 됐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아니라 녹말 분해 요소. 누가 해야 돼? 아밀레이스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선생님 잠깐 탑지를 좀 봐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게 책에 있는 건지 오타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 이런 거 있어. 자, 계속 갑니다. 됐어요? 계속 갑니다. 이 그림 됐니? 자, 갑니다. 아까 했지? 물질 대사의 세 번째 특징이야. 문제 200페이지에 2번이야. 물질 대사의 세 번째 특징이야. 아까 물질 대사는 어떻게 돼? 단계적으로 반응해야 돼. 물질 대사가 한 방에 반응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럼 죽어. 왜 그래? 이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에너지를 방출하지. 근데 이 한 방에 모든 에너지가 다 나오면 갑자기 열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세포 내에서 열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세포가 다 죽거나 효소가 죽거나
아무튼 뭐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타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질문이 뭐냐? 에너지 변화 순서 없이 나타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네, 골라주세요. 갑니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누가 돼야 돼? 효소에서 물질 대사가 어떻게 돼?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얘가 효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얘기할게. 그럼 이렇게 한 방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어? 물질 대사에는 없어. 근데 화학 반응에는 있어. 뭐 있어? 연소. 그러니까 포도당을 화학식으로 쓰면 잘 봐. 포도당을 됐니? 포도당이야. 포도당 산소랑 반응하면 포도당이 연소되는 거지. 잘 봐. 포도당이 세포 호흡하면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세포 호흡하면 자 어떻게 돼? 화학식이 똑같잖아. 포도당을 태운다는 것도 포도당 산소. 포도당을 호흡하는 것도 포도당 산소. 화학식이 똑같지?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 내에서.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자연계에서 아무데서나. 알겠니? 우리가 포도당을 한 분자를 불로 태워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한 방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세포 내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간은 어때야 돼? 연소 반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온에서. 간은 나보다 훨씬 더 고온에서. 얘는 효소 반응이니까 38도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가감.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돼? 자, 요거 방출된 에너지의 총량 어때야 돼? 에너지 총량. 그렇지, 같아야 되지. 왜 에너지 총량이 같아야 됩니까? 화학식 봐. 계속 해볼게. 포도당 한 분자가 호흡하면 뭐 나와? 물과 뭐 나와? 이산화탄소. 아까 포도당을 연소해 봅시다. 그럼 여기도 뭐 나와? 얘도 물과 뭐 나와? 이산화탄소. 그럼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같지?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니까 아까 우리 그 그림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니까 여기가 에너지, 요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니까 뭐의 양이 같아야 돼? 반응열이 같아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 나의 반응물, 생성물이 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된다? 에너지의 총량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한 방에 그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거고 얘는 단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책에서는 이게 말은 있었는데 설명이 없었는데 문제편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요거 할 거만. 자, 보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이 그림이. 왜 이 그림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학교 선생님도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들 그 8종 교과서 쓰지, 우리 8종 교과서 썼네. 알겠어요? 거기에 이 그림이 나온다고. 됐어요? 그냥 이 그림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학교 내신에 써먹을 겁니다. 말로만 하고 끝냅시다. 작은 거, 큰 거, 그럼 저분자. 이거 뭐라 그래? 고분자. 그럼 저분자가 고분자 됐네요. 덩어리 작은 게 커졌네요. 동화, 이화. 동화. 덩어리 큰 게 덩어리 작은 걸로 바뀌었네요. 동화, 이화. 이화.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도저히 누가 해야 돼? 동시에 하는 거, 요거. 누가 해야 돼?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다. 누구? 효소. 누구? 효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요. 옳은 거 찾기 있겠죠? 옳은 거 2개랍니다. 답은요. 간은 이화작용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간은 동화라고 써놨으니까 안 되겠죠. 영양소 소화. 설마. 그치, 달죠? 소화는 덩어리 큰 걸 작은 걸로 쪼개는 걸 소화라 그럽니다. 소화니까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겠죠? 나에 해당한다. 오, 맞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 가에서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그랬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동화죠. 동화니까 에너지 흡수, 방출, 흡수. 동화는 흡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면
생성물보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봐봐.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대.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고 생성물이 더 작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대로 그리면.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 됐니?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근데 아까 지금 뭐라 했어? 가는 무슨 반응이어야 돼? 흡열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기억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화학 반응을, 기억은 여기 있네요. 효소름.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됐어요? 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그렇지. 물질 대사는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나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면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 화학 반응.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면 뭘 한다고?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물질 대사. 아까 얘네 집 메테인 태운 걸 뭘 한다고 너? 화학 반응. 그걸 아까 이화라 그랬던 것 같은데. 됐니? 우리 집에서 그제 가스레인지가 타고 있는데 엄마 이화 작용이야. 그러면 엄마가 뭘 해? 알겠어요? 가우스 다니면서 이화 됐습니까? 오늘 배운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되게 중요한 걸 배웠어. 됐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봐봐. A, B, C, D 찾으래. 여기서 효소가 누구야? 그렇지, B. 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기질의 복합체라 그래. 알겠니? 기질 효소 복합체. 근데 효소자 띄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그냥 기질 복합체라고도 해. 알겠니? 그러면 원래 이름은 정식 명칭은 효소 기질의 복합체. 근데 효소자 빼고 기질의 복합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 알겠어요? 얘는 아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따왔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계속 뭐만 나와? 덩어리 큰 게, 덩어리 작은 걸로 뽀개는 효소인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 효소지. 근데 시험지에서는 조심해야 돼. 교과서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바꿔버리겠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바꿔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화살표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무슨 물질 되고 반응 물질 되고 이렇게 바꾸면 얘가 무슨 물질 돼버리면 생성 물질이 되면 두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된 거지. 그럼 무슨 작용 효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동화작용 효소가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너희들한테 익숙한 그림을 계속 주고 시험 보는 날은 확 시험지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효소작용 실험이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전까지 유전자 단백질 다음 수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프린트 숙제 해오시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